예를 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10억짜리 아파트를 사회 초년생인 아들에게 증여했다고 보겠습니다. 인근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당하니까 일반적인 증여보다는 일부 채무를 섞어서 부담부 증여가 다소 절세가 된다고 했겠죠. 부담부 증여로 신고도 다 진행하고 큰 무리 없이 깔끔하게 등기 이전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시원한 세무사 박정현입니다. 증여 방법 중에 부담부 증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증여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채무 등의 부담을 지우는 방식의 증여를 말하는 용어입니다. 이 부담부 증여는 대가를 받는다는 성격에서 양도와 증여가 좀 혼합된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증여라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방식대로 진행을 하고 대가는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증여세만 부과하게 됩니다. 부담부 증여는 부담을 지우는 부분, 즉 채무 부분에 대해서 대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요. 부담 부분을 제외한 순수 증여 부분은 수증자에게 일반적인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승계하게 된다면 증여자는 채무가 면제가 되니까 대가를 받는 형식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생각보다 천천히 다가옵니다. 이 채무에 대해 국세청에서 끝까지 추적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국세청은 편법 증여인 채무 상환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면서 기사에서도 많이 알려진 적이 있었는데요. 보통 부담부 증여를 할 때 채무 금액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데 채무 금액이 상당하다면 어떻게 상환을 했는지를 추적을 한다는 거죠. 채무는 일반적인 은행 담보대출이 있을 수도 있고 임대보증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10억짜리 아파트를 사회 초년생인 아들에게 증여했다고 보겠습니다. 인근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당하니까 일반적인 증여보다는 일부 채무를 섞어서 부담부 증여가 다소 절세가 된다고 했겠죠. 그렇다면 어차피 현재 잡혀있는 임대보증금 5억 원을 껴서 부담부 증여로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총 10억 중에 5억은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하고 나머지 5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부담부 증여로 신고도 다 진행하고 큰 무리 없이 깔끔하게 등기 이전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는 거죠. 이때 사회초년생인 아들은 임대보증금 5억 원을 줄 능력이 안 되겠죠. 그래서 부모인 내가 대신해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빼주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 집에 들어가 살았고요. 그럼 국세청은 신고된 내역을 바탕으로 세입자가 지금쯤 만기가 되었을 테니까 이쯤 되어서 그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던지 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우편물을 보내는 겁니다. 신고했던 채무를 상환했느냐 안 했느냐 또는 누가 대신해서 갚아줬느냐를 확인하려고 말이죠. 계좌 내역을 통해 밝혀진 사실이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갚아주게 된 것이고 그에 따른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납세자가 처음 받게 되는 자료는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입니다. 지난번에 신고한 증여세에서 확인된 부채에 대해 자력으로 상환했는지 여부를 해명자료를 통해 판단하는 거죠. 채무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의 내용을 기재해 제출할 때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하고요. 다음 장에 있는 해명자료 제출란에 자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어떤 은행에서 언제 얼마를 대출받았는지 기재하고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부채증명원을 첨부하고요. 누군가에게 빌렸다면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빌렸고 이자는 얼마나 되는지 차용증과 입금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증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도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우편물이 올 수 있지만 가족 간 매매에서 차용증을 통해 주택을 산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해명자료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채무를 대책 없이 일으키거나 지인에게 빌렸다고 해도 정당한 소득에서 상환을 했는지까지 국세청에서 점검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겠죠. 오늘은 국세청의 채무 사후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요즘은 전산화가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자료를 보관하기에도 용이하고 실제 국세청 자체 프로그램인 엔티스에서 알림이 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했더라도 국세청의 해명 자료가 올 수 있지만 안전하게 대비한다면 해명 자료에 정당하게 상환했다라고 기재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해가면서 채무 상환을 하시길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